성공적인 나의 삶이 되어 가려면 하루도 멋있게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나 또한 멋있는 모습을 만들어 가주셔야 됩니다. 내가 멋있어질수록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텐투드 리스트는요, 나의 하루를 멋진 삶으로 만들고 나를 멋진 나로 만들어 가기 위한 위대한 성공 습관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침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10가지를 작성하신 후에 꾸준하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것을 완료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네. 하루에 10가지 할 일을 하시다 보면 일주일이면 70가지, 한 달이면 300가지, 1년이면 3,600가지 이상의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미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고 있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나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또박또박 텐투두 리스트와 함께 성공적인 나의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내용이 관계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 함께 해주시는 사장님들은 관계에 있어서 그 기본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관계에도 이 기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란 말 그대로 그냥 기본이기에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야구에도 기본이 있고 축구에도 기본이 있는 것처럼 관계에도 이렇게 우리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이 기본을 잘 지켜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실패되는 어떤 관계라든지 또는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자존감도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계의 기본 5가지는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관계의 기본이에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나 스스로를 관조하셔서 나는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기본으로 여기고 있는가, 시간 약속인가, 뭐 정직인가, 뭐 등등으로 나 자신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그 기본을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셔서 찾아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계의 기본 5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서로의 내면을 알아가는 것. 두 번째, 관계에도 매너가 필요하다는 거. 세 번째, 갈등의 실마리부터 찾으라는 거. 네 번째, 핑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다섯 번째, 기버냐 테이커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보면 기버, 테이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기브 라이프냐 아니면 테이크 라이프냐. 받는 삶이냐 주는 삶이냐. 네, 이것이 이제 저는 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내용들인지 이 5가지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관계의 기초입니다. 지금 내 곁에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즉각적으로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두 번째,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색은 뭘까? 세 번째,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네 번째,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섯 번째,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등등으로 이렇게 질문을 막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질문을 떠올리고 그에 대한 답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제 답이 떠오르셨으면 사랑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떠올린 답이 맞는지 말입니다. 의외로 20년, 30년을 같이 산 부부도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동료도 고객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관계의 기본 첫 번째는요. 어, 알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의 내면을 알아가는 노력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겉모습만 보고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다른 존재이고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삶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끼리 만나서 우리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연인이 되기도 하고 부부가 되기도 하고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좋아. 예. 그리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서로의 내면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하겠으면 직접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니? 너는 어떤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하니? 네가 좋아하는 건 뭐니? 음? 커피 중에서도 어떤 커피를 좋아하니? 따뜻한 커피를 좋아하니? 찬 커피를 좋아하니? 라떼를 좋아하니?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니? 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을 때 정말로 더 좋은 진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 정말 이것이 저는 관계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관계의 기본이에요. 그 사람을 알아간다라는 거, 네. 이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인맥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네. 누군가는 분명히 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나 또한 누군가 아는 사람이 화두에 떠오르면, 아, 나 그분 알고 있어. 아, 그 친구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생사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그분 나도 알지. 나랑 얼마나 친한데. 얼마 전에도 만났는걸? 얼마 전에도 그분하고 식사했어. 네. 누군가는 이런 상황이 오면 세상 참 좋다 말하고, 누군가는 당신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말하기도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관계의 기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상대와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입에서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거울이 됩니다. 네. 내 입에서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앉아있는 누구는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얘기한 순간 나를 보면서 나 그 사람 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까지 떠올리면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 평가, 분석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올바른 행동에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음에도 존재하고 불구하고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군가를 안다고 해서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무기처럼 활용하는 거, 이거 좋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어떤 순간을 맞이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 스스로를 더욱 옳게 행동하는 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리더십이고 관계 속에서 나를 빛나게 하는 매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 관계의 기본 중에서 나 그 사람 알아?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나의 모습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관계의 기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가장 작게는 나 자신과의 내적 갈등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해소의 행복 또는 고조의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린 인간이고 우린 나약한 존재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피해 살아갈 수는 없어도 갈등이 올 때 보다 빨리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내가 갈등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가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크게 둘 중 하나예요. 감정으로 인한 갈등인가? 아니면 감정 외적인 문제의 갈등인가?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 갈등이 고조되는 어떠한 부분을 보면 감정으로 인한 갈등인데 이거를 시스템으로 풀려고 하고 시스템으로 인한 갈등인데 이거를 감정으로 풀 때 이 갈등이 더 고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감정으로 인한 갈등은 감정으로 갈등을 해소하셔야 되고 감정 외적인 문제의 갈등은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어떠한 시각과 관점에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뒤엉키게 되면 갈등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면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갈등인가? 감정 외의 갈등인가? 이게 관계의 기본 중에서 저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데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가시려면 갈등이 생기는 그 상황에 상대와 다투기 이전에 이것이 감정인가 감정 외적인 문제인가 이것부터 들여다보시는 거 이게 바로 또한 이 관계의 기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관계의 기본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핑퐁입니다. 네, 주고받고 주고받고 어떻게 보면 다섯 번째와 연계가 되는 건데 자,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일터에서의 동료들 사이에서도 어릴 때부터 볼 걸, 못 볼 걸 다 같이 보고 자란 친구 사이에서도 분명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행복해야 하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간 사이에서도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만약 한순간의 짧은 감정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 외로움의 감정이 오래도록 지속되신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외로운 관계를 벗어나 진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단어들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공감, 소통, 사랑, 핑퐁. 네. 서로 간의 감정의 주파수를 맞춰가는 것이 공감이라면 눈빛만 봐도 뜻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바로 소통이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따뜻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핑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핑퐁이 없으면 공감도 소통도 사랑도 아주 짧은 총각에서만 이루어질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에게 주는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 거고 나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핑퐁 핑퐁 주고받고 핑퐁 핑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누군가 나에게 핑을 해줬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퐁을 해줄까를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관계의 기본,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를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핑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핑퐁을 할 것이냐? 바로 저는 이 기브 앤 테이크, 네, 주는 삶, 받는 삶에서 저는 답을 얻고 싶습니다. 관계의 기본 다섯 번째, 받는 삶과 주는 삶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란 것이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주면서 살아가는 것도 같아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보면 기버, 테이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격 유형으로 사람의 어떤 성격을 구분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스스로 관조해서 나는 주는 삶의 기버인가 아니면 받는 삶의 테이커인가를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만약에 테이커,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 하시더라도 받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받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든가 친구들의 우정을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고객이라든지 선후배라든지 동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받으면서 삶을 영위해가는 거예요. 하지만 받는 삶만으로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는 삶, 네, 기브 라이프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색깔도 달라지고 깊이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받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게 받고 아름답게 주는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곧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도 기술이고요. 받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관계의 기본, 다섯 번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받는가? 이 받는 방법도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주변에 잘 주시는 분들, 기분 좋게 주시는 분들을 관찰하셔서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기분 좋게 잘 받아주시는 분들을 관찰하셔서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도 기초가 아니에요. 기본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기본이란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그냥 지켜나가는 것, 예,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본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내면을 알아가셔야 되고 관계에도 이 매너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갈등이 펼쳐질 때 그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느냐? 감정이냐? 감정 외에서 찾느냐? 이것부터 찾아보자 말씀드렸고 이제 핑퐁, 모든 관계는 핑퐁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렸고 받는 삶, 주는 삶. 그래도 받는 것도 기술이고 주는 것도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Great Habit, 10 to do list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과 내일도 10 to do list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숙했던 것들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들과 친해지시는 멋진 오늘 되시기 바라면서 텐투도 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